늦을 것 같아요. 아 6시까지 와. 아니 6시까지 못 올 수도 있어요. 네. 저 사제 동행 프로그램 신청해서 그거 해야 되고 진짜. 그래서 조금 늦을 수 있어요. 신도서 뼈 빠지면 안 되는데. 또 휴가하는 사람 없어? 선생님 화목 특강 학교에서 딱 화목만 자습해가지고 3시에 끝나고 3시에 40분 안 돼. 그날은 자습해서 왜 화목만 자습해요? 아니 없는 줄 알고 이제 화목 신청해가지고 신청했어 아니면 신청할 거야? 해놨어 이제. 하지 말고 하고 나서 해. 그래서 말하잖아. 학교에서 주 2회 하고 해야 되는 해야 된다고? 휴가는 없어. 학원 방학은 눈에 방학 중에 없고 학원 8월 그러니까 수업 한 번 빠지는데 12일 날 아마 방학할 거야. 8월 12일이요. 계약 바로 전에. 아 계약하고 일 거야 아마. 저 그날 계약식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방학 동안 내가 공부해도 됐어. 나 학원 방학 3주밖에 안 되는데 학원 방학 또 쉬고 그럼 또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되니까 아마 학원 방학 12, 13 이렇게 할 거야. 또 질문 있어? 수업한다고 수업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할 거야. 처음에 잘 들어야 돼. 그거 다 녹화할 거니까 혹시 자기가 전 수업을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꼭 다시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듣고 질문하고 왜냐면 이해 못했는데 문제 풀면 하나만 하다 너네 쉽게 그러고 있잖아 그지? 나 이해 못했는데 수업을 듣고 공부해 좋아. 바로바로 해야 돼. 그러니까 밀리니까 1시간이면 될 것을 2시간, 3시간 하는 거야. 나중에 하니까 기억이 안 나고. 됐냐? 바로바로 하면은 한 30분이면 되는데 수업 잘 듣고 배우면서 오래 배우면서 나중에 해야지. 다른 움직여. 너네 그리고 친구들이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안 돼. 자기가 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이라도 감을 잡아서 아 내가 이거 안 되네 그러면은 안 되는 걸 공부해야 되는데 다 안 되나? 공부하고도 성적이 안 나오면 공부 잘못하고 있잖아. 잘 안 해서 성적이 안 나오면 공부하면 되는데 뭔가 한 번 다 잊어버리고 계속 반복하는데도 잊어버리고 그런 거는 공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 모르죠?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뭐냐면 함수는 y는 fx라고 해서 우리 하에서 x를 정의역이라고 했지. 정의역의 원소 하나랑 공역에 있는 원소 하나를 대응시켜가지고 그걸 fx라고 하면은 그거를 치역이라고 해. 치역. 이거 생각나? x를 이렇게 여기 y에 하나 대응시킨다고 이렇게. 이게 함수잖아. 근데 이 대응된 거를 fx라고 하자고 했잖아. fx의 뜻은 뭐야? x를 f라는 함수 규칙에 의해서 연산한
결과를 의미해 함수에서. 여기서 x를 집어넣어서 막 계산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fx라고 해요. 그 fx랑 같은 값을 y에 있는 것 중에 찾아서 같다고 대응시키는 걸 함수라고 한다. 알겠지? 그럼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함수가 x부터잖아. x부터. 맞아. x가 들어가야 y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x 값이 여기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x 값이 이동해. x가 이런 x는 a라는 원래 x가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x가 변하고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변하고 있어? 이 x 값이 a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지.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다. 이해돼? 이렇게 변수 x가 a 값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뭐라고? 상태를 나타내는 게 극한이야. 극한이라면 극으로 한계에 가까워진다. 원래 이제 수학 아니 뭐야 단어 뜻은 그런 뜻인데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는 문자가 어떤 값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변수가 어떤 값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극한이라고 합니다. 극한. 그러면 그거를 x가 말로 써볼게. 잘 봐. a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방금 이게 극한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걸 기호로 쓸 수 있어야 되겠지.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x가 a에 가까워진다고 해서 x가 이렇게 a로 가까워진 데서 화살표를 써. 이렇게. 아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 아 변수 x가 뭐야 a 값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 상태이구나. 상태라는 게 중요해. 상태. 무슨 말이야? 진행형이야. 진행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변수 x가 a가 되는 게 아니야.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x는 a가 되지 않는 상태야.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는 진행하고 있다는 거지. 조심해야 돼. 중요한 게 이거야. x는 a는 아니라는 뜻이야. 내포하고 있다. 이해됐어요? x는 a가 되는 건 아니고 가까워지고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가 0, x가 0.1, x가 0.2, 0.3, 0.4, 0.5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0.9, 0.91, 0.92 이렇게 해서 1은 안 되고 1이 되기 전까지만 이렇게 변하더라고. 이걸 어떻게 쓴다고? x가 1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쓴다고. x는 그러면 가까워지는 상태니까 1은 아니라는 뜻이야. 이해돼? 이 의미를 갖고 있어. 이해됐어? 그러면은 x는 1이다 가 아니면 어떤 경우가 있어? x가 1은 아니면 수직선에서 x가 1은 아니야. 그러면은 x가 1이 아닌 부분은 여기랑 여기가 있지. 그럼 여기는 우리가 수직선에서 1보다 작다라고 하잖아. 근데 얘는 1보다 크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거나 어떤 실수는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 근데 1은 아니라고 했지. 맞아? 그러면은 이 의미 안에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맞아? 1에 가까워지면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1 기준으로 수직선을 두 개로 나눠지니까 1보다 큰 쪽에서 1보다 그러니까 숫자가 작아지면서 1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이거 이해돼? 이건 어려운 내용 아니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직선에서 1 기준으로 왼쪽에서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해서 좌극한이라고 해. 1의 좌극한이야. 얘는 그러면 우극한. 뒷단원에 나오는 건데 한 번에 설명하는 거야. 같이 내용이 연결돼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항상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수학은
그래서 얘는 1에 가까워지는 건 똑같은 건데 1보다 작은 쪽이라는 기호로 표현해야 되는데 부등호로 표현할 수, 이게 좀 식이 아니라서 부등호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1보다 작다를 1 마이너스라고 표현해 뒤에다. 이거는 빼기 기호가 아니야. 1보다 작다는 표현이야. 그럼 이건 뭐라고 했어? 1보다 크다니까 1 플러스 이렇게 표현한다. 이해됐어? 그러면 x가 1로 가는 좌극한은 x가 1로 가는 1 마이너스 x가 1로 가는 극한 중에 우극한은 1 플러스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럼 반대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면 수직선상의 상태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극한이야.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질문 있어? 극한. 지금 극한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야. 함수의 극한 설명 안 했어 아직. 극한이 뭐냐? 어떤 변수가 특정한 어떤 값에 가까워질 때 그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게 극한이다. 알겠어? 질문 있으면 해줘. 질문 없으면 정리를 해볼게. 1이 A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러면은 뭘로 해석해?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걸 뭐라고 한다고? 왼쪽에서 가까워지니까 좌극한이라고 하고 어떻게 표현한다고? X가 A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한다고. 두 번째 X가 A보다 크면 우극한이라고 하고 X가 A 플러스 화살표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진다. 이 의미가 이렇게 구분되어 해석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A만 있는 건 뭐냐? A로 그냥 가까워진다면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쓴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틀린 표현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면 저거보다는 더 정확하게 정보를 준 거고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두 가지 다 해석을 해야 돼. 알겠어? 우극한 정확한 극한의 개념 됐지? 그러면 함수의 극한은 뭐냐? 함수의 극한은 함수 값이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냐를 나타내는 거야. 함수의 극한은 함수값 이거를 함수의 극한이라고 해. x가 있으면 뭐가 있어? y가 있잖아. y. 자 여기서 바꿀게. y축이 여기 있어. 처음에 있었던 y는 여기 있지. 여기가 fx가 여기 있었단 말이야. x가 이렇게 되면 함수값은 여기 오면 함수값이 이렇게 되고 x가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되고 x가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되고 점점 어떻게 돼? 이 하얀 동그라미에 이 함수값으로 y값이 이렇게 같이 변하잖아. 맞아? 좌표가. 그래서 x가 특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 뭐가? fx 함수값이 어떻게 되냐? 요게 함수의 극한이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래프를 따라가서 찾아보면 돼.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찾을 수 있다. 이거는 뭐에 가까워져 그러면? x가 a면 fa가 여기 값이겠지. 그럼 어떻게 돼? fa로 가까워지는 거야. x는 a가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는 fx가 fa가 되지 않는 거야. 맞아? 마찬가지로 또 뭐가 있어 그러면? fx가 fa라는 값보다 작은 쪽에서 밑에서 올라가면 y축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작은 거고 여기가 큰 거잖아. 맞아? 그러면은 작은 쪽에서 fa로 가까워지는 경우랑 fx가 큰 쪽에서
FA로 가까워지는 경우 두 가지가 마찬가지로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해됐어? 그래서 x가 이렇게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게 함수의 극한이에요. 이해됐어? 함수 값의 상태를 판단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하나 해볼까요? 안 보이겠지? 처음에 좀 어려우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요런 2차 함수가 있어.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가 있어. 여기 x는 2라는 값이 있고, 그럼 여기는 뭐겠어? y는 5가 되겠지? x가 그래서 x가 2로 가까워지면 fx는 뭘로 가까워져?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점점 올라가네? 뭐에 가까워져? 5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함수의 표현. fx의 상태를 판단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이거 안에는 선생님이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있으면 방금 한 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y값이 이렇게 올라가지. 그러면 f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5 마이너스다. 5보다 작은 쪽에서 5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x가 2 플러스면은 이쪽에서 가까워져야 돼. 이쪽에서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내려가네. 5보다 큰 쪽에서 5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 fx는 5 플러스다 이렇게 쓰는 거야. 요거를 판단하는 거야. 요거를.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 다 똑같이 5에 가까워지고 있어. 결국에는 5에 가까워지고 있네. 이해됐어? 이게 함수의 극한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뭘 알면 극한이 빠르게 판단돼? 그래프를 알면 빠르게 판단돼. 함수의 그래프가 중요해. 그래서 이게 첫 번째에서 얘기한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극한의 판단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값이라는 거는 이 5를 극한 값이라고 해. 알겠지? 이해됐어? 이거를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기호로 좀 쓰고 싶은데 한 번에 쓰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쓰냐면 극한이라고 해서 리미트라는 표현을 써. 리미트 여기다가는 x가 어떻게 변하는지 리미트 바로 옆에다가는 함수식을 써. 그래서 얼마에 가까워진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얘를 써보면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질 때 fx, 그러니까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질 때 fx는 x의 제곱 플러스 1이지. 그럼 이게 5에 가까워졌어? 5에 가까워졌다. 선생님 근데 이게 화살표인데 같은 건 아니라고 했잖아. 이게 fx가 5가 되는 건 아니야. 근데 리미트란 기호를 써서 fx가 5로 가까워진다. 그러면 리미트란 기호를 써서 이거의 극한값이 얼마냐 라는 걸 물어보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는 5 이렇게 작성하는 거야. 이해됐어? 리미트가 붙어서 는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야. 결국에는 요게 5에 가까워지니까 는 5라고 쓰자. 리미트라는 기호를 써서. 이해됐어? 책 보지 말고 여기 들어. 순서가 좀 달라. 이걸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에 x가 2로 갈 때의 극한값은 5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질문 있어. 표현하는 거 정리할 거야. 일단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질문 있으면 해줘. 여기까지. 없으면 저걸 표현해 볼게. 그래서 요걸 표현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뭐다? fa다 이렇게 표현한다. 여기다 x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는 함수값, 그 다음 여기는 극한값. x의 극한, 여기는 함수식.
있는 극한값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표현 방법이야. 알겠어? 이게 함수의 극한. 질문 있어? 아, x가 변할 때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냐를 판단하는 게 함수의 극한이다. 그러니까 질문 없지? 됐어? 지금 알겠어? 이게 지금 초단은 두 번째까지 같이 얘기하는 거라서 책에 없는 내용이 있어. 그러니까 풀어놓고 이제 책 확인할게. 여기까지. 근데 함수가 다 저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어. 여기 1번에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런 상수함수가 있어. 상수함수 y는 c라는 상수함수. 요것만 따로 공부하는 거야. 이 시험에 나오니까 이게 특이해가지고 이게 곡선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상수함수라는 건 함수값이 숫자로 정해진 값이 정해진 거. 상수는 값이 일정한 수를 상수라고 하거든. 값이 정해진 거. 얼마라고. 상수함수는 함수값이 이렇게 얼마 딱 정해진 거. 항상 이렇게 되는 거잖아. 상수함수가 대응을 보면 1학년 때 이거 상수함수라고 하잖아. 그치? 이거 함수가 좀 특이해. 저렇게 해석이 잘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 x는 a가 있어. 그럼 만약에 x가 a로 가면 fx는 뭘로 가까워지고 있어? 뭐라고 해야 되겠어?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다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겠어? 모르겠어. 쭉. 한번 들었어. fx, y가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냐를 판단하는 게 함수의 극한이라고 했는데 함수가 어디로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 전해봐. 그치. 가까워지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좀 이상해. 그치? 왜? 이것도 이거고 이것도 이거고 이것도 이거잖아. 그러면 이 c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어? 이 표현이 맞아? 아니지. 그럼 어떻게 되고 있어? c보다 크다 작다가 에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치 c야 c. 그냥 c라고. 여기서 이렇게 가까워진 것도 이것도 아니고 그냥 다 항상 c잖아. 그게 상수함 뜻이니까. 그래서 는 c라는 표현이 적용이 안 되더라 이 말이야. 왜? 화살표로 쓰면 c는 아니어야 된다고 했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미 상수함수에서만 이미 fx는 c인 거야. c.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상수함수는 이미 c다. 상수함수에서만 이러겠지. 그러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인데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 c 이렇게 되잖아. 맞아? 이거는 근데 잘 보면은 x가 a로 가까워지든지 말든지 항상 c인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그냥 c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알겠어? 그래서 상수함수는 함수의 극한이 그 함수값으로 항상 고정돼 있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상수함수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게 중요해. 이게 이제 수능에 나오더라고. 이게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이게 나와. 알겠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이미 c다. 그러면은 x가 변하고 있는데 상관없이 항상 c니까 이건 c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야. x가 변하면 y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잖아. 그러니까 요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라는 개념이 이 상수함수에서는 적용이 안 돼서 그렇게 따로 나와 있는 거야. 1번에 2번으로. 이해됐어? 값이 일정한 거다. 알겠어?
알겠지? 여기까지 질문 있어 혹시? 책 보기 책 1번에 박스 첫 번째 줄, 네 밑줄. x 값이 a가 아니면서 밑줄. 그거 나왔잖아 책에 그지? x는 a가 아니란 뜻이야.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의 극한이라면.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에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밑줄. 수렴. 그 말을 설명해 줄게. 수렴이 뭐냐 그러면 함수의 극한에는 수렴하고 발산이 있어. 수렴하고 발산. 노말이 계속 이제 나올 거야. 수렴이 뭐냐면 함수의 극한값이 하나의 값으로 값 얼마 이렇게 특정이라는 말은 정해지는 뜻이야. 하나로 정해진다. 특별히 정해진다는 뜻인데 특정될 수 있을 때 이걸 수렴이라고 해요. 이 중요한 말이 하나의 값에 특정된 하나의 값에 말 정해질 때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수렴한다라고 해요. 발산은 뭐냐? 수렴하지 않는 경우야. 반대란 말이야. 아닐 때 발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 같이 설명하는 거야. 소단원 공리까지. 그럼 내가 수렴하지 않을 때가 뭔지 알아야 뭐가 수렴인지를 알 거 아니야. 그지? 수렴하지 않을 경우에는 첫 번째 극한값이 여러 개인 경우, 2개 이상인 경우. 하나가 아니지. 하나로 얼마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안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야. 두 번째는 값 자체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값으로라는 뜻은 상수야. 결정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좀 어려우니까 잘 들어야 돼. 이게 뭔 말이냐? 함수가 너네 이제 수원에서 보면은 함수가 종류가 2개 나오는 경우가 있지. 이런 거 문제집에서 많이 봤지. 이런 거 절대값 함수나 이런 것들. 절대값 함수를 해볼까? 이렇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이렇게 된 절대값 해석하면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규칙이 다르단 말이야. 접어 올려가지고 이해돼? 이런 경우 막 이런 모양 본 적 있지. 그래서 함수가 규칙이 일관되게 하나로 쭉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해돼? 그런 경우에 x가 1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는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긴 경우가 있어. 함수가. 그러니까 함수 규칙이 2개 있는 거야. 1보다 작으면 이런 규칙, 1보다 크면 이런 규칙. 근데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면 그래프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 여기로 가까워지네? 그지? y값은? 근데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돼? 이거 따라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 하얀 동그라미에 가까워지더라고. 그러면은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면 여기를 뭐 4, 7이라고 할까? 뭐에 가까워져? 4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지.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 플러스면 얼마라고 해야 돼? 7인데 7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근데 참고로 극한값을 쓸 때는 답에다가는 이렇게 안 쓰는 거야. 왜냐면은 그거다 라고 결정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x가 1로 가는데 4로 가까워질 수도 있고 7로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 이게 값이 하나야? 아니지. 하나로 정해져야 돼.
4로 가면 얘도 4로 가야 돼. 그래야지 극한값이 같은 거야. 이렇게 두 개 이상으로 결정되면 이거는 뭐다? 수렴이 아니라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로 얼마가 돼야 된다는 게 수렴한다니까 한 곳으로 모인다는 뜻이잖아. 단어 뜻이. 맞아? 모이지 못하면 발산이라고 한다고. 단어 뜻은 발산은 퍼진다는 뜻인데 수학에서 발산은 하나로 모이지 못했다는 뜻으로 정의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야.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한 거야. 하나로 정해지잖아. 얼마 이렇게. 됐어? 이게 첫 번째. 아 이렇게 두 개 여러 개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잘 들어야 돼. 좀 어려워.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 번에 이해를 못하면 그건 집에 가서 정리를 꼭 해야 돼. 이게 그냥 그런 거구나. 잊어버리고 막 못 따라온다 수업을. 기호가 나오는데 이런 기호가 나와. 이런 기호는 뭐냐면은 무한대라는 기호예요. 무한대 많이 들어봤지? 이런 거 기호가 아까 뭐 나오잖아요. 과학에서 나오는. 무슨 뜻이냐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 가로를 써서 값이 점점 함수값이겠죠. 여기서는 또는 x값이겠지.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야. 이것도 상태라고 돼 있어. 기호라는 거는 숫자야 아니야. 아니잖아. 기호는 알파벳 또는 뭐 문자 이런 걸 기호라고 하잖아. 화살표 이런 걸 기호라고 하잖아. 그건 값이 아니라고. 무슨 말이야? 상수가 아니라는 얘기. 얼마 이렇게 정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왜? 지금도 계속 상태는 뭐야? ing라고. ing 커지고 있다고. 지금도 커지고 있다고. 그럼 내가 얼마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10억이야 100억이야 1000억이야 모른다니까. 계속 지금도 커지고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다 라는 말은 x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런 뜻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fx가 무한대로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쓴다면 함수값도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뜻이야.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수원에서 지수함수 배웠지. 지수함수 2차함수도 마찬가지고. 아니 2차함수라고 이런 2차함수가 있어. 그럼 x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는 x가 좀 계속 커지려면 계속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맞아? 수직선에서 화살표가 커지는 방향이잖아. x가 계속 이렇게 가면 그래프 따라가면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멈춰 안 멈춰? 안 멈춰. 계속 올라가니까 그럼 y값은 어떻게 돼? y값도 계속 쭉 올라가지? 이런 상태야.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함수값도 무한대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그러면은 하나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얼마라고 할 수가 없지. 발산하는 상태를 얘기해. 그래서 발산해. 무슨 말이냐면 이 표현,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x의 극한 fx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발산한다. 무한대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 상태를. 요 상태를 기호로 이렇게 작성한다. 근데 이게 뭐다? 발산이다. 발산. 극한값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됐어? 자, 정리하면 극한이라는 게 수렴하고 발산이 있는데 수렴은 내가 얼마 라고 하나의 값으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수렴이라고 하고, 수렴이 아니면 발산이라고 하는데 발산에는 값은 결정할 수 있지만 하나가 아닌 경우랑 값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는 문제에서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지. 답을 써야 되는데. 이해됐어? 발산하는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의미만 알면 되고 발산하는지 안 하는지만 판단하면 돼.
그러면은 수렴하는 경우에 내가 얼마로 수렴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지, 얼마로 결정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됐어? 지금 들어서 알겠지만 그때보다 훨씬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질문해야 돼. 그럼 1번에 박스에 있는 내용은 설명 다 한 거야. 됐어? 뒤에 내용이 이제 시계 또 나오니까 뒤에 박스 그 첫 번째 박스 밑에다가 밑줄쳐놔. x가 화살표 a는 밑줄 x는 a의 좌우에서 x축에 따라 a에 한없이 가까워짐을 뜻한다. 화살표의 의미를 말로 풀어놓은 거야. 문제를 해석할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 뒤에 동그라미 x는 a가 아니다에 유의한다. 그 박스 첫 번째 줄에 이렇게 했었지.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이렇게 돼 있지. 자, 조금 더 설명을 하면 x는 무조건 a가 아닌 거야. 맞아? 근데 함수 값은 어떻게 될 수 있어? 아까 지워버렸네. fx는 c가 될 수 있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fx는 뭐라고 설명이 안 돼 있고 x에 대해서만 x가 a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함수 값은 그러면 아닐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게 상수함수에서 되는 거지. 이해됐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긴 하지만 함수 값의 극한을 결정할 때는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박스, 두 번째 특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에 x가 무한대로 가는 거 했지?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줄게. 무한대로 가는 거 무한대 설명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 배웠어. 제일 쉬운 거. 이런 거 배웠잖아. 이거 뭐야? 분수함수, 유리함수 이렇게 생각이잖아. 그지? 이거 극한함수 하나 볼까? 리미트 x가 무한대 그러면 0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럼 함수값이 어떻게 돼? 점점 내려오네? 근데 유리함수는 이게 뭐가 돼? 점근선이지. 0이 되거나 0 밑으로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 그러면은 fx는 어떻게 돼? x가 무한대로 가면 fx는 뭐에 가까워져? 점근선 0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치? 이렇게 내려오잖아. 이 함수값이 0이지. 이해됐어? 이거 어떻게 쓰냐? 는 0이다. 아, x는 무한대로 가는데 얘는 y도 무한대로 가지만 y가 0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해서 항상 함수의 극한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틀린 얘기가 된다고. 이해됐어? 대표적인 경우 유리함수. 우리가 근데 배운 게 이런 거밖에 없어. 이해됐어? 수투에서는 수1에서 배웠던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사각함수의 극한이 나오질 않아. 그게 미적으로 넘어갔어. 땡큐지. 엄청 땡큐야. 그거 나오면 답답한데. 그러니까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만 수트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너무 쉬워. 알겠지?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도 해볼까?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fx도 해볼까? 0으로 가는 게 근데 두 개 있네?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0 마이너스랑 0 플러스를 판단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0 마이너스면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돼? 쭉 내려가네. 그럼 y값이 어떻게 돼? 쭉 내려가니까 뭐가 돼? 밑으로 쭉 내려가면 무한대, 위로 올라가는 거는 플러스 무한대라고 하고, 밑으로 값은 커지는데 부호가 반대로 돼 있잖아.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해. 이해돼?
숫자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음의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커지고 있다. 숫자의 크기, 그러니까 숫자가 크다 작다는 숫자의 크기라는 것은 절대값을 의미해. 됐어? 반대로 가는 거를 마이너스로 만든. 그 다음에 0 플러스는 어떻게 돼?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래프 따라하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되지. 그럼 y값이 어떻게 돼?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은 뭐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도 않고 정해지지도 않고 결국에 뭐야? x가 0으로 가는 극한은 이 함수에서는 발산한다. 근데 그 발산도 플러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르게 발산한다. 어차피 발산하냐 그러니까. 이해됐어? 이런 경우도 있더라. 우리가 직선이나 2차 함수에서는 0으로 가면 이렇게 찍히잖아 점이. 이해돼? 찍히지도 않는다는 뜻이야. 알겠어? 아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개념도 배웠고 항상 x가 발산한다고 해서 함수값이 발산하는 것도 아니고 x가 0에 수렴한다고 해서 함수값이 수렴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야. 외우면 안 되고 해서 그래프를 따라가서 fx, y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뜻이야. 알겠지? 유리함수가 특이해서 유리함수가 시험에 많이 나와. 그러니까 아 그럼 이거 배웠네. 이걸 뭐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하냐 정리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 얘는 그럼 뭐가 돼? 음의 무한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커지는 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무한대가 있으면 뭐도 있겠어? 무한대가 있으면 무한 반대가 뭐야? 소 무한소라는 게 있어. 너는 개념 공부를 꼭 해야 된다. 무한소가 뭐냐면 점점 뭐겠어? 값이 또는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상태를 무한소라고 해. 그럼 어떻게 쓰냐? 그거를 이렇게 써. 0이라고 쓰고 무한소 0이라고 해. 점점 이것도 뭐가 있겠어?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가 있겠지?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워지는 거 이거는 근데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숫자 0이랑 달라. 이제 숫자 0은 값이 0으로 정해진 거야. 근데 무한소 0은 뭐야?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라고. 어? 기본 개념 알아야 뒤에까지 문제 풀 수 있어. 써놔 이거. 무한대와 무한소. 이거 써놔. 그럼 써. 질문하고 문제있습니다. 11조까지 다 설명한 거야 지금. 질문 있어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줘.
됐나? 그럼 채워 확인할게. 2번에 보면 1번 함수 fx에서 x 값이 하나씩 가까워질 때 fx 값이 l로 하나씩 가까워지면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한다잖아. 1번은 x에 대한 얘기고 아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x가 무한대로 가는 거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그 차이야. 그 다음에 함수값 fx 2번 x의 값이 음수면 절대값이 하나 커질 때 m에 가까워지면 그렇다 똑같은 얘기고 극한을 그래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냐 그 다음에 무한대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다음 페이지 3번에 보면 다음 페이지 설명은 유리함수 설명했고 읽어봐야 되고 얘를 3번 양의 무한대로 발산과 음의 무한대로 발산 방금 얘기했지. 그 3번 박스 밑에 그거다 비추잖아. 극한값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뜻이 아니다. x는 a에서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무한대는 수렴하는 게 아니라서 극한값이 무한대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다는 얘기야. 극한값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 거. 뒷단원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4번은 그런 경우를 표현하는 거고 보충학습 다 읽어야 돼. 5분만 쉬었다가 기타 쪽 1번부터 해보고 5분만 쉬었다.
자, 문제 풀어볼게. 필수의 1번. 이게 생겼지? 자, 그 문제를 잘 보면 뭐라고 돼 있어?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이게 fx 자리에 있는 함수식이잖아. 이 함수를 그려야 돼. 그리는 게 시험에 나온다. 그러니까 유량수 이 정도의 사람들 찾아봐야 돼. 분모가 0 되는 값이 x 정근선이라고 했으니까 x는 0이 x 정근선이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이 y 정근선이지. 왜냐면은 원래 기본형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됐어? 이거 설명을 해줄까? 유리함수 개념이 y는 x-m 분의 k 이렇게 생겼어. 그럼 기본형 y는 x분의 k를 x축 방향으로 수학 하에 나온 거야.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정근선이 x는 0, y는 0이 정근선이었는데 똑같이 이동하면 x는 m, y는 n 이렇게 정근선 이동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0하고 마이너스 3이 점근선이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3 그리고 K가 0 쓰니까 1 4분면 3 4분면 이렇게 그려진다. X가 2로 가면 어떻게 돼? 여기가 있겠지. 그럼 뭐 이 값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 점에 가까워지니까 이거 함수값은 뭐야? X에다가 2 집어넣은 값이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F2랑 같고 그러면 뭐가 돼? 2분의 2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다. 알겠어?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 잘 봐. 2번은 이런 거 안 배웠지? 분자가 2차인 함수 안 배웠어. 분자가 1차인 경우까지만 해석이 돼, 유리함수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냐? 항상 식정리를 먼저 해, 식정리. 무슨 얘기냐면, 유리식에서 식정리 어떻게 해? 인수분해에 대해서 약분되는지 확인하라고 했지. 그래서 분자를 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럼 뭐가 돼? 이렇게 약분된다고. 그럼 뭐가 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는 x 마이너스 2랑 같은 거야. 그럼 유리함수가 아니라 이거 뭐가 돼? 직선이야, 직선. 그래프 그리려고 했잖아. x 마이너스 2니까 y는 x 마이너스 2. 이 직선 이렇게 되지? 근데 이제 일단 마이너스 3으로 보내볼까?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 집어넣는 함수값이 극한값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나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하면 돼. 됐어? 자, 근데 2번 풀이 앞에다가 이거 써놔. 뭘 써놓냐면 이번 풀이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써놓고 이거는 함수가 이 함수는 이렇게 돼. 어떨 때 이렇게 쓰면 틀려. 왜? 이렇게 써 있는 거는 x가 마이너스 3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쓰면 이것만 쓰면 x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조건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 아닐 때 함수가 이렇게 된다. 이 표현을 꼭 써줘야 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함수값이 있어야 되잖아. 뭐라고. 근데 이 문제에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f-3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이 문제에서는 지금 없는 상태에 해당돼. 왜? 마이너스 3이 아니니까. 무슨 말이냐? 정의역에 x는 마이너스 3이 없다는 뜻이라고. 없다. 왜? 이거 분모 때문에. 이해됐어?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야. 분수함수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정확히 그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함수 fx가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하얀 동그라미로 그려야 돼. 점이 찍히면 안 돼. 마이너스 5가 찍히면 안 된다. 이게 이해돼?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점을 찍어버리면 답이 틀리다니.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틀린 해설이 된다. 얘가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이게 중요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x는 마이너스 3에서 뭐가 없어? 함수 값이 없어. 함수 값이 없다. 없지만, 그러니까 이해돼? 왜냐면 정의가 안 되니까. 없지만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극한값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로 존재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이게 시험에 나오는 사실. 무슨 말이야? 아, 이렇게 하얀 동그라미 구멍이 나 있어도 뭐는 존재해?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x는 마이너스 3이 아니고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판단하는 거라서 이렇게 함수값이 없어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극한은 뭐라고? 는 아니기 때문에 걔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야. 있으면 당연히 되고 없어도 된다. 알겠어? 그래서 해설에 보면 하얀 동그라미 돼 있지? 거기다 써놔. 2번 앞에다가 써놔. 2번 앞에다 요 내용 다 써놔. 저기 이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질문 있어? 여기서? 이거 어려우니까 천천히 오늘 할 테니까 한 번에 이해해야 돼. 2번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1번은 유리함수 그리는 거, 2번은 저렇게 약분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리함수 도니까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y는 리미트 바로 나왔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게 fx잖아. x에다 얼마 넣으면 원래 기본형인 거야. 유리함수 개념이야. 이렇게 생겼지.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y는
루트 AX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A분의 B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C만큼 평행이 나온 거지. 무리함수 그릴 때 시작점 0 되는 거 얼마? 2분의 1, 0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A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기본형이 이렇게 네 가지로 그려졌지? 이렇게 생긴 거. X가 1로 가니까 여기 1 찍어. 1 넣으면 얼마 나와? 1 나오지. X가 1로 가까워지면 이렇게, X가 1로 가까워지면 이렇게, 결국에는 이걸로 가까워지고 있잖아. 이렇게 되니까. 아, 얼마다? 1이다. 그렇지. 5번에 4번. 항의 체크 5번에 4번. 약분이 돼. 인수분 해보면. 그래? 그래프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그려야 돼.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 쓰면 되잖아. 이거 뭘로 바뀌어? x-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 이게 약분되지? 2차 함수야 2차 함수. fx라고. 완전적으로 바꿔야 되지. 바꾸면 이렇게 돼. 이렇게 그려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이니까 이렇게 대충 찍고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x가 1로 가면 1일 대 함수가 얼마? 3이겠지? 이렇게 가면 거 이렇게 똑같이 3으로 가지? 그래서 3이다. 됐어? 그 다음에 2번. 2번은 이런 함수를 안 배웠는데 교과서에 나오니까 분모가 제곱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우리가. 근데 이제 이걸 하나 설명을 해줄게. 자, y는 먼저 x 제곱분의 1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x분의 1이야. 맞아? 얘를 제곱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조금 더 작아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비슷하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1 넣으면 1 똑같이 나오는데 1보다 큰 거는 더 커지고 1보다 작은 건 더 작아져. 제곱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일 거면 마이너스. 근데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나와. x의 제곱분의 1. 정확히 그릴지는 몰라도 돼. 그 다음에 그러면은 y는 x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은 거니까 x축 대칭이야. 맞아? 어떻게 되겠어? 이 밑에서 이렇게 그려진다. 알겠어? 이 두 개 알아야 돼. 안 배웠지만 교과서에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한 거야? x축으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맞아? 그럼 어떻게 그려져? 의미? 얘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됐어? 마이너스 1로 가면 어떻게 돼? 큰 쪽에서 가까워지면 이렇게 내려가니까 함수값 점점 어떻게 돼? 밑으로 쭉 내려가네. 이렇게 쭉 내려가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까워져도 밑으로 쭉 내려가네. 그럼 뭐야? 쭉 내려가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이거 두 가지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한 거야? y는 x분의 1에 전체 절대값 이렇게 된 거지? 뭐야? 접어 올린다 이렇게 배웠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x분의 1 이렇게 생겼는데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x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돼? 위로 쭉 올라가네. 마이너스 방향에서도 쭉 올라가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알겠지? 발산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번, 3번은. 됐나? 그 다음에 4번은 방금 한 거지.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1번은 3번은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4번은 방금 한 거고 4번은 2번 한번 해볼게요. 4번 2번 요즘에 그릇 안쪽에다 써놔 이거 그림 두 개야 써놔야 돼. 개념으로 따로 안 나오니까.
자 4번에 2번은 아까 한 거지. 이거를 x 대신에 x-1을 집어넣은 거니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이동한 거잖아. 여기서 그렸지. 그래서 원래 절대값 x분의 1은 여기서 y축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저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x축을 1만큼 평이동하니까 여기 x는 1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근데 x가 뭘로 가? 무한대로 가니까 x가 이쪽으로 쭉 가면 어떻게 돼? y는 계속 어떻게 돼? 작아지는데 x축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뭐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알겠어? 잠깐. 어렵게 안 해지니까 일단은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확인 7번에 1, 2, 3, 4는 유리함수고 5, 6은 방금 한 거 제곱분의 1 저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질문 받을게. 누가 질문 있어? 없으면 17쪽. 아까 설명한 거 책 볼게. 바로 이거는 1번에 우극한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보다 몇 줄? 우극한 a 플러스를 의미해. 밑에 x는 x 화살표 a 플러스 동그라미 쳐주고 우극한 동그라미 네 번째 줄에. 자, 2번 자극한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서 밑줄 치고 x 화살표 a 마이너스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줄에 자극한 동그라미. 3번 앞에다가 가로 열고 수렴 가로 닫고 이렇게 써. 3번 앞에다가 수렴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우극한 자극한이 존재하고 밑줄 같으면 동그라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우극한 자극한이 존재하고 같으면 동그라미. 맨 뒤에 존재한다 밑줄. 아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동그라미 1번의 별표. x 화살표 a는 x 화살표 a 플러스와 x 화살표 a 마이너스를 뜻한다. 두 개 다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해서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해야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 2번 그 값이 2번 첫 번째 줄 맨 뒤에 그 값이 존재하지 같지 않으면 밑줄. 세 번째 줄에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 있어도 같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지? 알겠어? 여기 내용까지만 할게. 저는 첫 시간이니까 오후부터 다 월요일날 이어서 할게. 개념 노트를 써와. 31쪽까지 개념 노트 작성. 처음부터 31쪽까지 개념 노트 작성하기 숙제야. 어제 04까지 할 거야. 지금도 다시 개념 노트 써와. 선생님이 그 설명해 준 것까지 다 개념 노트 써야 돼. 됐어? 50분이니까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부터 조금 더 많이 나갈게. 오늘 한 것 중에 질문 있으면 해줘. 숙제는 16도까지예요. 오늘 현재까지만. 이 개념 전까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 개념노트 작성을 해서 읽어보고 복습해가지고 와.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 그림 다 그려와야 돼. 확인 체크. 16쪽에까지 있는 거. 질문 없어? 질문 없으면 정말 잘 쉬고 과제 잘 하라.
개념 정리를 하나 먼저 해야 돼. 정리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하는 거를. 예습 안 해오면 몰라도 읽어보고 와야 돼. 예습 안 해오면은 이해하기 힘들어. 내용이 많아가지고. 됐냐? 둘은 책 사고. 얘를 그거 다 썼어? 얘를 그거 쓰고 가야 돼. 애들 다 쓰고 왔거든. 시험 끝나고 왔어. 따로 안 쓰고 왔으니까.